나머지는 싹 안 보이는 곳에 치워버리세요. 숨기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갑갑함을 토로하시는 반향어. 이 반향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반향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저 이지쌤의 노하우로 이 반향어를 속속들이 파헤쳐 볼 거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반향어, 이 반향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언어치료사분들이라면 대학 시절 필수적으로 배우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 반향어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발화 편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저 이지쌤은 특정한 문제나 케이스에 대한 전문적인 중재를 위한 첫 단계로 해당 문제를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반향어, 에콜랄리아는 상대가 말한 바를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을 뜻해요. 반향어는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 반향어를 발달적인 측면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우리 일반적인 아이들은 돌 전부터 모방이라는 인지 개념을 갖게 되고 어른의 행동이나 말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 행동주의적인 이론에서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직 발달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아이들이 어른의 행동이나 말을 모방하면서 그 일련의 상황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단어, 어휘들을 습득시켜 나간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발달적인 시기에 보이는 반향어는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발달 시기의 정상적인 반향어를 관찰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를 볼 때 어머, 우리 아이가 엄마 말을 열심히 따라하네.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모방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모방하네 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반향어를 쓰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앞의 상황과는 무언가가 다른 것이죠. 엄마의 걱정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혹은 하루 동안 아이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반향어로 채워져 있다면 이 걱정은 더욱 커지게 되어요.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소리 및 언어 습득을 위해 타인의 말을 모방하는 과정에서는 엄마와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엄마의 말을 따라 하더라도 그 의도가 어휘를 습득하고 엄마와의 그런 놀이나 일련의 상황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아이가 정상적이고 열심히 잘 발달해 나가는 시간으로 행복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반면에 아이가 반향어를 쓴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오히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일반적인 언어 형태가 아닌 자신만의 언어 형태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는 엄마와 아빠의 걱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얘기했었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방 반향어 보다는 두 번째인 이렇게 의사소통의 완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반향어가 오늘의 주제가 될 것이에요. 오늘의 직접적 주제인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반향어 역시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 먼저 우선 반향어가 시간 개념에 따라 즉각 반향어와 지연 반향어로 나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단어 그대로 방금 들은 것을 바로 따라 했다면 즉각 반향어, 일전에 들었었던 것을 수시간 이후 혹은 며칠 뒤에 따라 한다면 이를 지연 반향어라고 우리 언어치료사들은 말하고 있죠. 자, 기본 개념을 잠깐 언급했고요. 본격적으로 우선 우리 아이가 반향어를 쓴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아이가 무발화는 아니라 말은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상대의 말을 따라 했으니까요.
물론 비록 그게 자발어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저 이지쌤이 수년간 치료를 진행하면서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가 엄마나 선생님의 말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겨우겨우 몇 가지만 따라하거나 아니면 전혀 따라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발화 수준인 거죠. 그런데 노랫소리나 팝업북에서 들려오는 의성어, 의태어어 등은 흥얼거리면서 불명료하게 따라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 아이가 혼자 놀 때를 잘 관찰해 보면 흥얼거리거나 불명료한 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아이의 말을 잘 들어보니 TV에서 봤던 만화 노래인 거예요. 이러한 반향어는 반향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이지쌤은 이러한 경우의 반향어를 무발화 소리자극 반향어라고 이름 붙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아이가 엄마나 혹은 선생님의 말소리는 거의 대부분 따라하지 않는데 자기가 들었었던 어떤 즐거운 노랫소리나 청각적으로 깊게 자극이 됐던 어떤 소리들은 불명료하게 따라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아동의 경우 아이와 어머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들께서는 아이가 현재 무발화 상태라 고민이 많고 평소 아이가 어떻게 노냐고 물어보면 혼자 놀 때 그냥 흥얼거린다, 외계어스럽게 무슨 소리를 내기만 하지 말소리는 내지 않는다 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언어 능력이 앞선 유형보다 조금 더 갖추어진 아동의 경우 다발 혹은 모방 발화를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아이가 평상시에 쓰는 반향어의 비율을 보면 어른의 말이나 말소리를 따라하는 반향어의 비율보다는 노랫소리나 장난감에서 들었던 소리 등을 반향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경우예요. 저 이지쌤은 이 경우를 발화 소리자극 반향어 유형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두 유형의 공통점 및 큰 특징은 아동이 반향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청각적인 자극을 충족시켜 주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아동은 청각적 자극, 그 외에도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전정 감각, 그리고 시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들이 일정한 양상에 머물러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반향어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감각통합에는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감각통합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아동의 불안정한 감각자극 및 각성 그리고 조절력을 키워주는 전문적인 중재가 꼭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소통을 이유로 반향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극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향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문제에 대한 동반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정에서는 아동이 너무 자극적인 청각 자극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 TV, 노래 CD, 팝업북, 소리나는 장난감 등 너무 오랜 시간 노출시키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때 방금 이지쌤의 말을 듣고 말씀드렸던 장난감들을 무조건적으로 속어, 즉 없애버린다면 아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발화 수준이 굉장히 낮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무발화 소리자극 반향어 유형을 보이는 아동은 장난감 소리들을 명확히 따라하는 상태도 아니고 반향어의 기능을 다채롭게 쓰는 상태도 아닌 단지 자신의 감각을 충족시키는 용도로만 그렇게 흥얼거리는 반향어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비언어적인 인지 능력과 말소리 모방력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 및 치료실에서는 아이를 만났을 때 필히 아이가 선호하는 소리를 엄마 그리고 치료사가 통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엄마랑 아이가 치료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엄마는 이제 바깥에 나갔다 왔으니 짐을 풀고 설거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거실이나 놀이방에 있는 소리들을 찾아서 자신의 감각을 스스로 충족시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일이 많은 엄마 눈에는 이가 혼자 잘 노는 것으로 보여져서 수월히 집안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버린다면 아이의 발성에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외출을 하시기 전, 아이가 잠들고 난 뒤 필히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들을 모두 치우세요. 3개 정도만 눈에는 보이되 손에는 닿지 않는 곳에 두시고, 나머지는 싹 안 보이는 곳에 치워버리세요. 숨기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들로 자신만의 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언제든지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장난감, 언제든지 내가 누르기만 하면 TV가 켜지는 리모컨 등 물건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이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리 자극을 찾을 수 있다면, 아이는 어른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갑자기 엄마가 이제 TV를 그만 봐야 돼. 자, 이제 팝업북은 그만 보자. 라고 자신이 즐겨하는 그 놀이의 원천, 소리를 빼앗아 가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어른이 먼저 그 소리들을 통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자신의 감각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향어를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소리 자극을 먼저 요구할 수 있도록 물건들을 아이가 보지 않을 때 일정 부분은 치워두시고, 일정 부분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환경적인 구조를 변화시킨 뒤 일전에 이지쌤이 올렸던 무바라 영상을 참고하셔서 아동의 말소리를 만들어 주시고, 소리를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촉진해 주어야 합니다. 2번째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유형은 앞선 유형보다 할 수 있는 말의 양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 아이가 반향어를 사용할 때 그 반향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자극을 충족시킨다는 것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환경적 구조에 있어서 우선 아이가 반향어를 사용하는 그 빈도를 보았을 때 자기 자극, 즉 기계 소리나 장난감 소리를 듣고 따라하며 즐거움을 충족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2번째 유형은 말을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장난감과 TV, 그리고 휴대폰 등을 어른이 먼저 통제하고 아이가 언어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치료실의 경우 아이가 보이는 언어적인 표현 단계에 맞추어서, 만약 아이가 몇 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다면 팝업북은 책, 소리나는 장난감은 장난감의 명칭으로 알려주어 이를 모방하게 한 다음 간단한 지정된 단어로 자극용 장난감을 요구하게 유도해 주세요. 아이가 자기 자극용 반향어로 뽀로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뽀로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반향어를 사용했다면, 뽀로로 혹은 아이의 언어 능력에 따라 뽀로로 줘요 등 한 단어나 2단어 문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반향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극, 자신만의 놀이를 즐기는 상황 때 그 반향어가 아닌 그 상황에 아이에게 필요한 자극을 제공하는 장난감을 명명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사 및 엄마의 지시에 따라 아이가 몇 가지 지시를 잘 수행하고 나면 아이의 자극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난감을 제공해 주세요. 그 후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장난감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료한 반향어를 또 사용한다면, 어른은 옆에서 재밌다, 좋아 등 그 상황에 맞는 말을 들려주세요. 그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아이가 팝업북을 신나게 듣고 있으면서 반향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팝업북을 통제하면서 전원을 끄세요. 그리고 아이를 쳐다보며 따라해, 좋아. 따라해, 재밌다. 라고 들려주고 정반응을 유도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자극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상황과 재밌다 혹은 좋아 라고 말했던 그 지정어를 매칭시켜 주는 것입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아동은 치료사가 팝업북을 끄는 순간 좋아, 재밌다 라고 자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때 아이를 칭찬하며 다시 팝업북을 켜주는 거예요. 수회기 뒤 아이가 해당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 지정어를 잘 말하면 치료사는 아이가 팝업북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팝업북을 끄고, 그러면 아이는 좋아 라고 자발발화를 하고, 치료사는 다시 팝업북을 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좋아 라고만 말하고 기다리세요. 그 후 뒤에 아무 반응이 없자 다시 팝업북을 뺏으려고 하거나 아이가 좋아, 좋아를 연달아 말하는 등 어떤 일련의 반응을 보인다면 치료사는 따라해, 책 주세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가 자기 자극을 추구하며 놀 때는 좋아,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을 때는 책 주세요. 변별해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서 유의점이 있어요. 일전 영상에서 저 이지쌤이 따라해 활동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끝말한 두 번째 유형인 봐라 소리 자극 반향어의 케이스는 아이가 모방과 따라해 개념을 선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아이가 봐라 소리 자극 반향어 유형의 반향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어적인 따라해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면 일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우선 따라해와 지시해 그리고 기다려 개념을 꼭 형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개념들을 형성한 뒤 위의 자기 자극과 지정어 매칭 활동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또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해 지시를 할 때는 절대 다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해 말 외에 다른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반향어라는 것은 그 기능이 다양한데 위 1번 그리고 2번 유형의 반향어는 기능이 자기 자극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특히 2번 유형의 아동을 둔 어머님들께서는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계어스럽게 흥얼흥얼거리는 노랫소리 등등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반향어로 자기 자극을 충족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지쌤에게 많은 속상함과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치료사분들도 아이가 치료 시간에는 치료사 선생님의 말을 잘 어느 정도 따라 하는데 상담 시간이 됐을 때는 어머님께서 치료실에 들어오셔서 집에서는 치료실에서 배운 말은 잘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소리만 내면서 놀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요. 이러한 청각적 자기 자극이 강한 어떤 아동들은 많은 말을 배우는 단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 때는 자신만의 주문 같은 발화나 만화 대사를 달달달 암기한 듯한 자신만의 지연 반향어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반향어 중에서도 이렇게 그 반향어의 목적, 기능이 자신의 뭔가 감각적 자극, 특히나 청각적 자극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태로 반향어가 나타나는 유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환경 구조의 재배치와 직접적인 중재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지쌤은 항상 근원적인 부분과 일관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아이가 미성숙해서 특정 장애 등으로 인해 제한된 것에서만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기계 소리 등의 청각 자극에만, 사람의 목소리보다 기계 소리 등의 청각 자극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적으로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자연이 주를 이루는 외부 환경에 자주 노출시키고 아이의 전신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을 일상화해 주세요.
공원에서 돌멩이나 나뭇잎을 일정 간격으로 놔두고 점프 뛰며 뛰어넘어 보기. 엄마 아빠와 하는 술래잡기, 철봉 매달리기, 거꾸로 걷기 등 지금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제한된 자극에만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운동은 필수적이고 장기적인 일상이 되어야 해요. 플라스틱의 단단한 팝업북, 소리 장난감 등을 벗어나 촉각적으로 다양한 감각을 제공해 주세요. 부드러운 이불에 몸을 돌돌돌 말아보기, 베개와 베개 사이에 껴보기, 우리용 모래나 아니면 물에 풀어놓은 미역을 만져보기, 밀가루죽 만지기, 물에 젖은 휴지에 색색깔 예쁜 색깔을 입혀 작품 만들어보기. 찐득한 질감의 놀이도 좋아요. 여름에는 바닷가에 가서 전신에 모래를 묻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당장은 흥미를 갖지 않더라도 제한된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자극에 노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그래도 아이가 제한된 모습을 보인다면 단순히 누르면 소리가 나거나 틀기만 하면 되는 TV보다는 자신이 직접 소리를 내야 하는 피리 종류나 악기 장난감, 각기 다른 소리가 나는 핸드벨 등을 제시해 보세요. 자극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의 결정이지만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은 어른의 노력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쌤이 분류하는 반향어의 유형 중 소리자극 반향어라는 유형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어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해 볼게요. 반향어의 기능이 청각적 자기자극에 있다 라고 판단된다면 감각통합중재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 유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 및 치료실 안에서 아이의 자기자극의 원천이 되는 아이템을 꼭 어른이 통제하시고 이를 통해 아이의 반향어 및 발화의 기능과 수준을 점점 높여주는 것. 또한 더불어 아이가 제한된 감각 자극의 즐거움에만 빠지지 않게 보다 다양한 환경에도 많은 즐거움들이 속속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생각보다 이지쌤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한 영상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반향어의 또 다른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중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하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짝짝짝짝 보내드리면서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